좀 전에 이제 사장님께서 질문 하나 있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위생허가를 이제 받았는데 뭐 용기를 조금 뭐 바꾸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용기 바꾸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위생허가 할 때 제출했던 그 광고 문안은 그대로, 성분도 그대로, 다른 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냥 용기 모양은 바뀔 수 있어요, 디자인은. 근데 다른 내용이 바뀌면 안 됩니다. 예. 그 질문은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성분표만 되면은 거의 뭐 반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자료인데, 이렇게 성분표 구성은 성분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량,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거는 이제 각 성분의 이제 비율인 거죠. 그래서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대여섯 개 이제 원료가 이제 한 원료를 이제 배합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앞에 있는 숫자랑 그 뒤에 있는 숫자를 곱해야지 이제 실제 그 제품의 내에서의 이제 용량이 함량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펑션, 해당 성분의 화장품 내에서의 기능을 이제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펑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좀 안 맞게 해서 이제 오는 경우도 있으면, 그것도 이제 대행사들이 이제 거의 맞춰 드리죠. 그리고 이제 화학 기호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전부 다 요청을 드려요. 예, 어떤 거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구분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다 요청하는 게 빠른 것 같아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위생허가 하면서 어려운 점이 이렇게 공표가 되고 발표가 된 그런 규정만 적용을 한다면은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그냥 개별 심사 때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전에는 없던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이제 다들 알고는 있지만, 요 식물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리마크란에 어디서 추출한 건지 구체 부위를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일단은 미승인이 나가지고 이거를 써와라,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다시 써가지고 다시 제출하면 기술심사, 행정심사하는 한 두세 달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분표를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 7번이나 8번처럼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것도 거의 잘 안 해오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풀어 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해서 기업에서 이제 다시 이제 풀어서 써오고. 근데 요게 이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이제 기업에서 이제 요 위생허가를 담당하시는 분이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연구소에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공장에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또 위탁 저기에서 사온 거면은 거기 쪽에다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성분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로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 중국에서 원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CFDA에서 발표한 기사용 원료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초가 되긴 하는데, 사실은 여기 안에서도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허가가 안 나는 원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달팽이 원료인데요.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기사용 원료 목록에는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는 허가는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제품한테는. 제가 보니까 왓슨에 가보니까 국산 거는 달팽이 걸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수입은 이제 허가 난 경우가 없고, 최근에 하나 달팽이 좀 많이 파는 브랜드에서 하나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실수로 나온 거더라고요. 심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게 한번
한 10개 이상을 냈겠죠. 근데 나머지는 다 안 되는데 그 하나 그게 되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달팽이 원료는 사실상 이제 그 아직까지는 수입 제품은 허가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기사용 원료 목록 내에서 아까 이제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서 정하는 이제 사용이 제한된 원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펑션이 방부제거나 뭐 자외선 차단제거나 착색제거나 이런 것들이 주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정하는 그 함량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게 이제 초과되면은 이제 좀 처방을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금지라고 해서 이제 아예 그냥 쓰면 안 되는 것들은 따로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사용 금지 원료에도 포함이 안 되고 기사용 원료 목록에도 포함이 안 되면은 결국에 이제 중국에서는 신원료가 돼가지고 이제 그 신원료, 화장품 완제품이 아니라 그 원료를 이제 행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난 5년간 중국에서 총 허가된 신원료가 4개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에 5년간이니까 이제 6년간 이제 총 나온 게 이제 그거밖에 안 돼서 사실상 뭐 쉽지 않다고 보셔야 되고, 또 만약에 이제 한번 해본다면은 거의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잡아야 되고, 대행비도 아마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하시면. 그 검사비도 적게는 한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신원료는 그냥 가능한 원료로 중국에서 이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사용 원료 목록이 굉장히 보수적이긴 한데, 최근에 발표한 거에서 이제 그 이소부틸 파라벤이 빠져가지고, 이게 많은 회사들이 이제 방부제로 쓰는 건데, 이게 빠져가지고 이제 그 위생허가 하면서 한번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됐던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줄기세포 배양액이라고 해서 이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세포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질문에 이제 그 줄기세포 배양액 써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질문보다는 해당 원료명을 알아야지 이게 이제 사용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허용되지 않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든지 그 원료명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정도가 좀 이슈 사항이고요. 아무튼 이제 성분표만 되면은 거의 한 반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할 때는 그 CFDA 온라인에다가 이제 이거를 뭐 하나씩 아까 성분표 요 앞에 있던 그 성분표를 이렇게 쳐 넣어도 되고, 아니면 요걸 양식 그대로 해서 엑셀로 이렇게 업로드 해도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그거 갖다 검사도 신청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 공정도 같은 경우에도 뭐 가끔 이제 로컬 회사들은 뻔한 제품들, 스킨로션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직접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업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자료인 거죠. 근데 이제 제조 공정도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조 방법을 간략하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A 원료를 몇 도씨까지 가열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B랑 C랑 섞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략 기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서는 이제 원료들 간 그룹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원료만 갖고 이제 가열하거나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합을 이렇게 할 거면은 해당되는 성분들끼리 이렇게 그룹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요 일본에서 기술한 내용을 이렇게 도식화해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성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누락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조 공정도를 보완해서 오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 공정도 작성할 때도 이게 그냥 막 적으면 안 되고, 기술적으로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 하는 온도를 좀 적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성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 2번에서 그룹핑 할 때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100개, 200개 하다 보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다 성분표 상에 있는 거랑 다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중문명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위생 허가를 보면 그 허가증에 위생 허가증에 그 제품명이 나오는데 영문하고 중문명하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문명을 정하셔야 되는데 구성은 그 브랜드명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용명, 그다음에 속성명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브랜드명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그 뭐 화장품, 꼭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표가 됐던 중국 브랜드명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강력하게. 이게 그 중국 그 잘 지은 그 상표명 갖고도 거의 꽤 어필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세계적인 회사들도 다 중국어로 다 이름 졌어요. 거기서 또 잘 지은 것들도 많고, 뭐 우리나라 다른 브랜드들도 이제 이름 잘 지은 것들이 꽤 많아요. 뭐 락앤락 이런 데도 중국 이름으로 잘 졌고, 카페 베네도 괜찮게 졌고요. 그러니까 그 음도 이제 중국어로 했을 때 음도 비슷하면서 뜻도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이름인 건데, 그래서 이제 중문 그 상표명을 꼭 이제 지으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그 브랜드명은 그냥 영문 브랜드명을 쓰겠다 하실 경우에는 그 상표 출원 통지서나 그 상표 등록증 사본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상표 등록 절차를 제가 이제 참고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일단 준비를 하나 하시면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건지 뭐 비슷한 게 있는 건지 이제 검색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걸 해서 이제 없어서 기존에 없어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상표 출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형식 검사를 한 3개월 거쳐가지고 요 형식 검사가 통과가 되면은 저 위에서 말씀드린 상표 출원 통지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첨부를 하시면은 영문 브랜드명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유사 상표 검색을 해서 쓸 수 있는 걸로 나오고 또 이제 3개월부터 해가 쭉 이제 거의 1년 반, 2년 걸려서 상표가 나오더라도 이게 지금 출연이 안 되고 중간에 어떤 얘네들도 진행하고 있는 거랑 겹치는 수는 그 리스크는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 아무튼 그 리스크는 있지만 하여튼 뭐 상표 검색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일단 진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형식 검사 끝나고 실질 검사를 뭐 거의 한 1년 가까이 하는데요. 이제 요거를 실질 검사가 끝나면 이제 상표를 내겠다 하고 이제 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공고가 나가면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내 거랑 비슷한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최종으로 이제 상표 등록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상표는 이제 등록이 되면은 발급증은 당연히 나오니까 저 이제 사본을 갖다 내셔도 되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유생화가 승인 나는 거를 한 달에 한 3번 정도 발표를 하니까 꼭 거기 이제 들어가서 보는데 영문 브랜드명 쓰는 건 거의 없어요. 잘 없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떤 전략적으로 라면 모르겠는데, 사실 전략적으로도 사실 영문 어떤 전략인지 잘 모르겠고, 중국에서는 중국 그 상표명을 쓰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코카콜라나 BMW나 다 중국 이름이 있거든요. 중국명으로 상표를 꼭 하시고, 이 상표 같은 경우에는 꼭 위생 허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상표는 이제 산업재산권이나 직접재산권으로 봐가지고 먼저 등록을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중문 상표명을 써서 중문명을 명명하신다고 하면은 중국 브랜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거는 CFD에서는 보지는 않아요. 얘네들은 이름이 CFD의 규정에 맞는지만 보는 거지, 이 상표가 얘네 건지 아닌 건지 얘네들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내가 이걸 쓸 건데 위생하고 다 나왔고 제품은 잘 팔리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이미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면 이제 시끄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정말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상표 같은 경우에는 위생허가는 안 하시더라도 상표는 뭐 먼저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꼭 중국뿐만 아니라 그 해외 어디 다른 데다가 이제 수출하실 계획이 있다면 그 각 나라에서 이거는 다 작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중문 명명할 때 이게 금지되는 거는 이게 딱 나와 있는데요. 요게 이제 꼭 그 제품명 말고도 그 이제 그 광고나 이럴 때도 뭐 다 해당되는 얘기라서 같이 한번 보면은 이게 절대화된 표현, 그러니까 뭐 최고니 뭐 특효 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뭐 피부를 바꾸다 이런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피부를 좀 개선시킨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돼야 되고, 주름 제거 이것도 안 됩니다. 주름을 개선시킨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거짓 표현, 허위 표현은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외포장에도 보면 그 일부 성분이 천연 성분인데 막 순수 자연 성분이다, 100% 자연 성분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벌써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대성 표현도 안 되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염색이나 염색약이나 파마약, 그리고 이제 어떤 네일 제품에서 이제 전문가 전용 뭐 제품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제품 외에 이제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적인 걸 암시하는 것들, 그다음에 의료 용어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이거는 약품이 되는 거죠. 화장품이 아니라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품 특성하고도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소비자가 이거 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중문 명명도 이렇게 해서 오시면 그 대행사에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거의 봐드리고요. 근데 가끔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딱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심사위원들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안 된다고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걸러내기는 힘든데 최대한 아무튼 그 리스크를 줄여서 이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까지 준비가 되면 이제 성분표 준비됐고 하면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검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33개 그 지정된 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뭐 각 검사 기관마다 대동소이해요. 좀 차이 나봤자 뭐 한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차이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백 그 인체 패치 실험부터 해서 SPF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33개 중에서 7개, 보통 이제 병원, 피부병 병원 요 정도에서 이제 검사가 가능한데, 여기 7개 기관들끼리의 검사비는 동일합니다. 근데 아무튼 최근 9월 1일부터 그 SPF 가격이 올라서 그 좀 한국에서 한 보고서를 좀 쓸 수 있도록 좀 처음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샘플을 준비하면 이제 수량은 보통 이제 스킨 로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개에서 넉넉하게 한 20개 정도? 이게 지금 뭐 실제 검사할 때는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일단 검사 기관에서도 한두 개 정도는 남겨놓고요. 대행사들도 한두 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다시 검사해야 될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동물 실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그 동물 실험이 이제 실패가 돼서 하면은 그 다른 시험들까지 다 못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은 그 이제 같은 걸로 준비를 해서 다시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그 배치에서 나온 거를 다시 검사를 하는데 그때는 또 합격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참 기준이 없는데 아무튼 한 20개 정도가 필요하고요.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해보니까 한 4, 50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미백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장 이상이 필요하고요. 이제 미백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기초 중에 이제 미백 제품은 한 25개 정도씩.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한 30개씩. 그리고 색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용량마다 좀 상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용량도 이제 실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립글로즈 같은 거 이렇게 용량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검사하러 따르다 보면은 그만큼 안 나고 해서 뭐 한 더블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대행사가 요청하는 만큼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수량은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유통 기한이 그 비특수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특수 제품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 정도는 남아 있어야지 검사 끝나고
뭐 이렇게 서류 준비해서 CFDA 가는 동안 그 이제 유효 기간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검사 기관한테 20개 뭐 15개 달라고 해서 샘플로 보내면 그중에 한 개는 이제 밀봉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CF에다 갖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트 번호가 이제 같아야 되는 거는 이제 같이 그 뭐 20개가 같이 이제 생산했다는 거를 이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은 배치해서 생산된 제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개 중에 어떤 거는 뭐 작년 거, 어떤 거는 올해 한 거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안 돼요. 동일한 로트 번호에서 나온 것으로 보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검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비투스 제품 한 두어 달, 한 빠르면 한 2달, 조금 더 걸리면 한 2달 반, 3달. 특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씩 더 걸리고요. 하여튼 여기 검사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SPF 제품 요거는 꼭 좀 한국 거를 쓸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는 거고요. 요 CFDA 제출 자료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행사들이 직접 그 CFDA에다 갖다 내는 목록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준비해 오신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또 이제 뭐 5번의 제품 질량 안전 통제 요구나 뭐 13번 이런 제품 기술 요구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하죠.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은 보통 한 비특수, 그러니까 일반 화장품 같은 경우 한 50페이지 정도 돼요. 50페이지 정도. 그러면은 그 원본 하나랑 이게 거의 논문 내는 거랑 비슷해요. 그 원본 하나랑 카피본 내부를 그 재본해가지고 이렇게 내야 되는데 한 품목이 한 거의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 내는 것도 이제 뭐 그 순서대로 딱 내야 되고, 뭐 외국어 본 같은 경우에는 중문 번역한 걸 앞에다 놓고 뭐 외국어는 뒤에다 놓고 뭐 하여튼 이게 다 이거 해서 이렇게 갖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예전에 이제 그 화장품 회사에 있을 때 그 대행을 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부담스러웠는데 실제 이제 유생허가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거의 6개월, 1년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중문 라벨 같은 경우에는 유생허가 하면서 내야 되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유생허가 받고 실제 이제 수출하실 때 제품에다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붙여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꼭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붙여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중국에 도착해서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또 이거 이제 실제 이거 붙여 보려면 이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이게 뭐 지금 회사에서 뭐 생산하는 전체 제품에다가 이걸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뭐 한국에도 팔고 어디 다른 나라에도 팔 건데.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출 받은 물량만 따로 이제 빼가지고 일일이 붙인다던가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국에 도착해서 붙여도 되기 때문에 아마 수입업자랑 조금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그쪽에서 좀 붙이는 걸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림 파일로 해서 하면은 뭐 한국에서도 이제 프린트도 다 되고 하는데 뭐 글자가 깨지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것처럼 정말 완전히 다 중국말로만 이렇게 해놓으면 그 붙일 때 사실 이게 뭐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능하면 수입업자랑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쪽에서 붙이게 하면 좋고 뭐 직접 준비하셨으면 제일 좋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맨 위에 제품 명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원산지, 그다음에 위생허가 번호, 그다음에 전성분, 용량, 뭐 사용 기간 뭐 이렇게 쭉쭉 이거는 이제 필수 표기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아주 조그만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성분을 다 표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두른다든지 뭐 하여튼 공간을 내서 좀 해줘야 되고요. 정 없을 경우에는 아마 그 내지 설명서에다가 표기를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그 왜 포장 따로 없고 그냥 용기만 이렇게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둘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광고도 좀 하면서 포기를 해주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미 이제 받은 위생 허가를 어떤 좀 변경이 필요할 때 대해서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여쭤봤을 때 이렇게 위생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변경 신청은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이제 그 원본을 갖다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당 이제 변경 신청하는 내용에 맞는 신청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변경 신청을 하면은 얼마 만에 나오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그 정해진 건 없어요. 이거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내주겠다. 아까 뭐 그 최초 하는 거는 기술 심사나 행정 심사나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정해진 게 없는데 통상 한 3개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하시는 것들이 재중책임회사 변경. 이게 이제 뭐 우리도 전에 한번 그 다른 한국 회사 통해서 뭐 책임회사까지 이름해가지고 하시던 데인데 이제 그 한국 회사는 아마 이제 중국에다가 합작 파트너 하나 구해서 그쪽에 넘겼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로컬 회사가 이제 당분간 이걸 뭐 안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 한국 회사도 이제 고객들한테 당분간은 유생허가 수집 못 한다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저희한테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이제 재중책임회사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다가 여쭤보니까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다 그냥 대행사에다가 다 그냥 한꺼번에 통으로 해서 재중책임회사 우리는 뭐 모른다 연락처도. 그래가지고 그럼 또 이제 제가 그 한국 회사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재중책임회사 연락처를 받았어요. 이제 거기 그 회사는 그나마 이제 그 예전에 화장품 협회도 좀 다니시고 그 부분이라서 좀 뭐 매너는 괜찮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재중책임회사 이제 전화번호 받아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조선족 분이 이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도장 좀 찍어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 돈은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업체에다 전화해가지고 그 돈을 내셔야지 얘네들이 도장 찍어준다고 그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불안해가지고 이 사장님한테, 그 조선족 사장님한테, 사장님 근데 이거 사업은 계속 하실 건가요? 법인은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1, 2년은 확실한데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회사한테 좀 그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다, 좀 불안하다. 그 보니까 이제 조선족 사장님이 이제 뭐 다른 사업하면서 이제 법인 하는 거고, 아마 그 한국 회사 사장님이랑 좀 알아서 글로 한 것 같은데 좀 불안하다. 그런데 계속 지금 신제품 나와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중간에 어떻게 바꾸기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를 쓰고 있는데, 아무튼 재중책임회사 관련된 그 문제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아무튼 꼭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뭐 크게 당황할 건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그 했던 거를 철회를 하고 그 새로운 걸 지정해서 이제 아이디를 새로 하나 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같이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철회를 하면서 새로운 걸 동시에 신청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랑 받아서 이제 신청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제품 명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수요가 없습니다. 그 특히 이제 외국어 명은 어차피 뭐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문명 이제 지었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꿀 경우인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바꾸는 이유만 명확하고 그 앞뒤만 맞으면 뭐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 기업명이나 주소 변경은 요즘에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번에서 그 도로명으로 바뀌면서 뭐 거의 다 바꿨어야 됐고, 신청 기업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뭐 인수 합병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그 A랑 B랑 뭐 합쳐져서 B가 이제 A 걸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건데요. 그 계약서, 그러니까 쌍방이 이제 뭐 인수 합병했다는 계약서 갖다가 뭐 중문 번역하고 공증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이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례가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회사들이 그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그 직위만 받아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그 사유서는 영어로 써가지고 여기다 도장만 받아달라고 해서 드리면은 거기다가 그 도장만 받아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도 이제 두 가지 변경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똑같은 주소인데 그냥 그 도로명을 바뀌면서 그게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이전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맞게 이제 써가지고 이제 받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생산기업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위탁 회사를 이제 바꾸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캐파가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문제로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위탁 생산 관련된 이제 자료들은 다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계약서 사본이나 그다음에 이제 위탁 생산 회사의 그 ISO나 GMP. 그리고 이게 ISO나 GMP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원본 요구하면 요즘에는 다 위생화가 많이 하고 있어서 다 해주고 그 정말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사본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 원본 대조 그 공증을 받아가지고 또 중국 대사관 한국 중국 대사관에 가서 또 인증까지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냥 위탁 생산 회사한테 원본 강하게 요청하시면 줍니다. 예, 주게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 하나가 그 재중 책임 회사 그 수건서 아까 법무법인에서 공증한 거를 한국 대사관 한국 중국 대사관에서도 또 인증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CFD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아닌데 만약에 재중 책임 회사가 뭐 상해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디 저기 뭐 시골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골에 뭐 이런 공증처는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 대사관 인증도 받아오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중 책임 회사 소재지에 따라서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 CFD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생산 기업이 바뀌게 되면 그 처음에 이제 검사를 하신 거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고 그 미생물이랑 위생화학 검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하시면 처음부터 전부 다 해야 되는 검사 가격의 한 반 조금 안 되는 수준일 겁니다. 예. 이 검사는 다시 한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 기업이 바뀌었으니까 이름이랑 주소랑 다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품 웹 포장에도 그거에 맞게 이제 인쇄되어 있는 걸 하나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효 기간이 4년이거든요. 4년이고 그 연장을 만약에 할 거라면 그 4년 전하고 스펙이 완전히 똑같다는 가정하에 이제 가능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4년 동안에 어떤 법규가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 제품이 중국 법규에 부합했는데 4년 동안 이제 법규가 변동돼서 거기에 안 맞는 거는 어차피 연장 대상이 안 됩니다. 예. 이제 그거에 들어오면 이제 연장이 가능해서 연장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마 회사 내에서 좀 엑셀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대행사들이 이렇게 알려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4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6개월 이상 남았을 때부터 슬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뒤에서 이제 주의사항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자료들을 좀 잘 갖고 계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50장 정도 된다고. 그 일반 화장품이. 특수는 거의 한 180장, 90장 되거든요. 요거 이제 스캔본을 그 대행사에다 꼭 받아 놓으세요. 그래야지 이제 그 연장할 때도 필요하고 혹시 이제 대행사 바꾸시려면 그때도 이제 이거 갖다가 그냥 주면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했던 거랑 똑같으면 연장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혹시 그 4년 동안에 어떤 검사 항목이 이제 추가된 게 있다면 그 해당 검사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검사비가 안 들어가고 그리고 연장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대행사를 통해서 하신다면 처음 최초 대행했을 때보다는 가격이 반 이상 싼 게 정상이에요. 이거는 거의 뭐 예전 거 갖다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연장을 신청하려면 또 그 원본을 갖다 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연장 신청 기간 중에는 사실은 위생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수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 위생허가 원래 그 유효기간 이전에
생산일자 찍혀 있는 거는 가능합니다, 수출이. 그 연장 기간에도. 그래서 이제 자료를 갖다 내고 심사를 해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아주 단순한 실수들도 꽤 있어요. 이게 뭐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이제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정말 기본적인 어떤 서류 간에 이제 일치시켜야 되는 정보들이 조금 틀리거나, 또 뭐 제조 공정도 같은 경우 아까 세 부분은 구성돼야 되는데 뭐 좀 빠지거나, 그다음에 검사 신청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보고서랑 검사 신청표, 그러니까 검사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검사를 의뢰했을 거잖아요. 그때 신청표나 이런 것까지 다 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표기 같은 경우에도 참 기본적인 건데 뭐 빠뜨리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을 합니다. 담당자 사인 같은 경우에도 꼭 들어가야 되는 꼭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누락 외에 이제 수건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원본을 갖다 내기 때문에 4본 정도 보관을 하고 있는데, 4본 보관하는 게 약간 조금 이렇게 좀 흐리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는 것들은 그것도 이제 그것 때문에도 허가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다시 공증처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뭐 받든지 뭐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자료들 깨끗하게 조금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광고 문구 부적합한 것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대행사에서 걸러내겠지만은, 아무튼 아까 설명드린 부분들 안 되고, 세포, 뭐 배양 뭐 이런 거 안 되고, 나노 이런 것도 아예 그냥 금지 나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의 일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이게 아까 내는 서류들이 뭐 한 13가지, 14가지 되는데, 뭐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명 같은 경우에 계속 들어가게 돼 있고, 뭐 제품명도 계속 들어가게 돼 있고, 책임회사 정보도 뭐 계속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게 서로 다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위탁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은 그 회사 정보 들어갈 거고 뭐 이런 거 들어가는데, 이것도 또 다른 서류들이랑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료 같은 경우에도 뭐 식물원료 99% 써놨는데 뭐 실제로는 없고, 뭐 파라벤 프리 뭐 이렇게 써놨는데 알고 보니까 성분표에 막 파라벤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거는 저기 일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주의해야 되고,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꼭 좀 갖고 계셔야 되거나 기억하셔야 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재중 책임 회사 같은 경우에 담당자는 연락처는 아셔야죠. 뭐 거기 사업자 등록증이라도 갖고 계시면 더 좋고, 이게 그냥 뭐 대행사에다가 다 맡겨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뭐 편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뭐 대행사 없어지거나 하면은 이거 뭐 어디 가서 뭐 구할 수가 없는 정보잖아요. 그다음에 CFDA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주인이 신청 기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랑 패스워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CFDA 제출 자료 같은 경우에도 좀 번거로워요. 저희도 뭐 50장, 100장 되는 거 스캔해가지고 일일이 이메일로, 중국에서 또 이메일 접수 잘 안 되거든요. 그거 뭐 발송도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지만 요구를 하셔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회사에다 꼭 보관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건서도 원본은 각각 갖다 내기 때문에 원본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사본이라도 깨끗하게 스캔해가지고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수건서는 유생화 할 때 무조건 들어가는 자료입니다. 그럼 유생화가 원본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저는 기업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입상이나 뭐 이런 데다 맡겨놓지 말고, 걔네들이 처음에 아마 원본 필요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만 보내주고 다시 받아가지고 원본은 좀 기업에서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전화 받았는데 재중 책임회사에서 안 준다고 그랬나? 원본을? 예.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재중 책임회사에서 원본을 안 준다. 그리고 그다음에 샘플 같은 경우에 뭐 한두 개씩 보관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뭐 대행사나 그쪽에서 뭐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외포장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한국에서 시판하고 있는 거 거의 그대로 갖다 쓰기 어려워요. 저희가 한 1000개 중에 그대로 갖다 쓰는 거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바꾼다고 보고, 그럼 바꾸면 이제 나중에 수출할 때도 그 바꾼 걸로 이제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받아서 그 문안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위생허가 하면서 이제 주의사항이었고, 여기는 아까 초대 말씀드린 그 위생 감독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안, 거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랑 직접적인 관련된 것만 제가 좀 몇 개 말씀드리고 뭐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6장 35조였는데 이번에 바뀐다는 거는 7장 86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하여튼 그 주제는 그 감독 강화입니다. 감독 강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정의에서 그 치약이 치아에 쓰는 것이 이제 추가가 됐죠. 그다음에 그 원료 사용 감독도 강화가 되는데 어떤 화장품이 문제가 있다면 그 기본적으로 그 원료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발상에서 이제 원료 사용을 강화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는 1989년에 제정됐을 때는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겠죠. 근데 지금 워낙 이제 많이 이 경로가 활성화됐고 또 문제도 많죠.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팔리는 제품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온라인 사이트 그 플랫폼 제공자에 대해서 이 제품 관리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은 그 치약이 이제 그 화장품으로 분류는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위생허가 가이드는 내려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위생허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위생허가 현재 당장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강조드리는 그 대리인, 대중 신고 책임 회사, 여기 의무사항이 기존에 이제 기본적으로 위생허가를 하려면 기업들이, 뭐 한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중국 밖에 있는 기업들은 여기다 하려면 다 어디 하나 지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그 품질 안전의 법률 책임까지 제중 책임 회사한테 지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뭐 그 관리 기관 입장에서는 결국 연락되는 데가 요 제중 책임 회사거든요. 이게 다 정보, 뭐 사업자 등록증이며 연락처 다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정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중 책임 회사는 그 CFD에다가 내는 자료에 대해서 이제 직인 날인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통관할 때 이제 요청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유통에서 이제 요청할 때도 있어가지고, 그 연락을 하셔야지 뭐 도장 오면 찍어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중 책임에서 연락처는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다 그 대행사에다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셨으면, 이 이제 수입상이 뭐 여기다 도장 찍어야 되는데 할 때 이제 대행사에다 전화를 하시겠죠. 여기 책임회사에다 직접 전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건 좀 애매한 내용인데, 지금 그 43조에서 어떻게 뭐 이런 효능이 있다 이런 거는 그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제 실제 검증된 자료만 있을 경우에만 이제 표기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기술한 효과는 검증을 받지 않았음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게 거의 1년 전에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제 33개 기관 중에 이제 저희랑 잘 아는 데다가 이제 한번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냐. 근데 뭐 특별히 내려온 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관을 이걸 지정할지 뭐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정이 되면 이렇게 필수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광고를 하려면 그 검사를 하라는 뜻인 것 같아서 뭐 선택 사항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이제 혹시 검사를 해야 되게 되면 좀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47조에서 56조는 생산 경영 감독 조사인데, 이거는 이제 거의 그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는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일 건데, 그래서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도 57조에서 외국 소재 기업도 조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뭐 조사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비용은 국무원에서 규정할 거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 생산 기업한테 물리겠죠. 근데 이게 뭐 현실성은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뭐 일부 아주 그 소수 화장품 회사 대상으로는 실제로 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사실 비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위생 뭐 이런 거 뭐 안 지키고 뭐 생산 활동 시에 이제 필요한 부분은 안 지키고 뭐 이런 뭐 벌금도 많이 있는데 우리랑 직접 관련된 거는 이제 그 위생허가 할 때 그 이제 뭐 좀 자료 허위로 제출하거나 뭐 이런 거 위조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엄중 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5년 내에 이제 뭐 화장품 생산 경영 활동을 금지해야 되고 뭐 벌금도 크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85조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서 그 신청비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신청비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CFD에다가 가서 자료를 내면서 이거 심사해달라고 할 때 그때 내는 돈은 없어요, 지금은. 근데 신청비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올해인가 작년인가 신설됐어요. 그것도 이제 의료기기만큼은 아니겠지만 화장품은 의료기기를 예를 들면 2등급이 거의 한 4천만 원 되고 3등급이 거의 한 5, 6천만 원. 원래 없던 게 그냥 신청비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화장품은 생긴다면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제 취득하는 데 있어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생 감독 조례 개정안을 보면은 뭐 기본 골자가 어떤 관리 감독 강화예요. 뭐 원료, 그다음에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들, 그다음에 생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처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명확화하고 좀 세게 했고요. 그 이제 수렴안은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관련 비용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효과도 지금은 그냥 일단 쓸 수 있는데 꼭 이제 그 검증을 거쳐야 된다면은 뭐 시험을 또 해야 되고 해외 소재에 있는 생산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뭐 돈 다 내야 되고 그다음에 위생허가 할 때 이제 신청비도 이제 실제 부과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부과된다면 뭐 한두 품목이야 모르겠지만 이게 뭐 10품목 뭐 50품목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비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외에는 이제 지금 그 수입 제품은 일반 화장품이 됐건 기능성이 됐건 그 베이징 총국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수입 비특수, 수입 일반 화장품도 이제는 그 성급으로 내려서 성급 CFDA에서 심사를 하겠다. 요거는 거의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총국에서 그 각 성급 그 심사하는 역량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뭐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이게 이제 그 성급마다 또 약간씩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이게 뭐 중국 꼭 이 인증을 떠나서 뭐 시장을 보더라도 이 중국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 이제 각 성급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면 그것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가지고 저희 대행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지금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꼭 그 밑에다 내린다고 해서 크게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얘기만 있고 아직까지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